용산 대통령실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우면서 아쉬웠던 5가지를 이렇게 딱 요약을 해놨네요.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 방송 대담,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출국한 것 잘못했다. 황상민 시민사회 수석 잘못했다. 대파값 875원 잘못했다. 의사들 그중에서도 전공의 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 만난 것 잘못했다. 이게 지금 조기 종식을 들어야 될 만큼 잘못한 일입니까? 이게 지금 탄핵 소리 들어야 될 만큼 잘못한 일이에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마트에 가가지고 대파값 875원 얘기한 거 이것도 이 앞뒤를 이렇게 쭉 그거 전체적인 맥락 녹취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 속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 매체가 그 가운데 875원 것만 딱 떼가지고 얘기를 부풀려서 전파를 하니까 그리고 이재명과 조국이 선거 막판까지 거기 헬멧에다가 대파 꽂아가지고 흔들고 다니니까 여기에 혹세무민 된 겁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대파값이 뭐라고? 우리가 뭐 대파 안 먹으면 죽어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농수산 식품 중에 하나인 거고 작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격이 높낮이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과 안 먹으면 죽습니까? 사과값도 다 안정됐잖아요. 지금은. 수급 조절을 그러니까 작황에 따른 어떤 수급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른 농산물들은 시간이 흐르고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일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의 보유 물량을 펀다든지 이러면 다시 이 평균 가격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시기가 선거하고 우연히 이게 겹치면은 이것을 저쪽에 이런 걸 가지고 홍보해서 선거에서 써먹는 거에 선수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좌파 진영에는. 그 사람들이 3주 동안 대파를 흔들어댄 겁니다. 공중에다 대고. 여기에 속아 넘어간 일부 민심이 그게 회초리예요? 조국 이제 재판받아야 됩니다. 선거는 선거고 재판은 재판이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선거가 재판에 영향을 줘서도 안 되고 재판이 선거에 영향을 줘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총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재판, 우리나라 사법부의 재판, 조국에 대한 재판 1심 있었고 2심 있었고 그 재판 결과가 조국의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향을 안 줬으니까 저렇게 기고만장하고 12석을 얻었겠지요. 지금부터는 12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총선을 치러냈기 때문에 그 총선의 결과가 조국의 재판에 영향을 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선거와 재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 안 된다. 일부 언론들이 말이죠.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법부도 조국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부담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글 쓰는 언론인한테 묻고 싶어. 야, 네가 그 재판관 판사 마음속에 들어가 봤어?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우리나라 대법원장이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니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내린 데 있어 심히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라도 봤니?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뭘 믿고 그냥 주어진 펜으로 이렇게 써대는 건데. 그래서 저는 동가적으로 이건 선거는 우리나라 입법부가 치러내는 국민적 축제라고 하니 인정해 주자.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산발이 중에 하나인 사법부가 또 독립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최종 절차를 밟아가는 것. 그것도 인정해 주자. 서로 영향 주고받지 말고 각각의 그 일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가 치러졌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이재명은 몇 석 얻고 조국은 몇 석 얻고 그래 뭐 일부 민심이 당신들을 선택하니 뭐 그렇다 치자. 여기에 판결은 앞으로 내려질 것이다.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이 3개가 진행 중이고 조국에 대해서 재판이 지금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는데 이거 진행될 것이다. 이것 또한 이번 선거에 영향을 받아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조국 부인인 정경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엄상필 대법관이 이번 조국 재판도 맡는답니다. 대법원이 제3부에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이 2가지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이미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대법원이 여기다 판결을 내면 되는데 대법관 4명으로 재판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엄상필 이 중에 주심 재판관이 엄상필 대법관입니다. 엄상필 대법관이 정경심에 대해서 이미 4년을 선고한 바 있기 때문에 그 공범인 조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까 이런 분석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정경심에 대해서는 당시 핵심 쟁점이던 이 동양대 안에서 들고 나온 퍼스널 컴퓨터의 증거 능력 이게 쟁점이었는데요. 그걸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경심과 관련된 모든 입시 비리를 유죄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물론 조국은 이제 또 다른 법꾸라지처럼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이 대법원의 재판부를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습니다. 엄상필 대법관이 이미 자기 와이프에게 징역 4년을 때린 사람이기 때문에 엄상필 대법관은 유죄의 심증이 있다. 저 사람은 이미 선입견이 있는 사람이다. 내 마누라한테 징역 4년을 때렸으니 나한테도 징역을 때리려고 할 것이다. 유죄의 심증. 그러니 나는 기피한다. 이걸 낼 수는 있다고 그래요. 한번 보시죠. 한 법조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국이 갖고 있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하고 감찰 무마 이 두 가지 중에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유죄가 너무 명백해서 이건 유죄가 대법원에서도 거의 99.99% 확실한데 다만 감찰 무마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감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감찰을 못하도록 중간에 말렸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증거를 뚜렷하게 확정적으로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을 들고 나올 수가 있다. 감찰 무마라는 건. 그래서 그거는 일부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그랬건 저랬건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일부라도 파기환송이 되면 큰 덩어리로서의 조국의 재판이 길어진다. 내년으로 넘어간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조국이 계속 금배지를 유지하게 된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만 않으면 아마 올 겨울 첫눈이 내릴 때쯤이면 그 이전일 수도 있죠. 네, 그 이전일 수도 있죠. 이런 건 속전속결로 해줘야 되니까 조국은 감옥 안에 들어가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